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스트에드 코리아 제임스입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2를 배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각 단원이 시작할 때마다 뭘 배워야 하는지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첫 장은 바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이번 단원, 이 사회조사 방법론 2에서 뭘 배워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개론을 제가 좀 챕터를 넣어 놔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걸 우리가 배워야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은 뭘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사실 적을 것도 없습니다. 이 PPT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조사 방법론 2라고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차례를 넣어 놨어요. 네. 제가 이제 각 단원마다 이 차례를 전부 다 넣어 놨는데 이거를 제가 넣는 이유는 물론 이제 뭐 책 모든 앞에 목차가 다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각각의 단원들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보면서 다 뭐 암기하라 이렇게 하려고 여기 적어 놓은 게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단원, 이 챕터를 다 끝내고 나서 한번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배웠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좀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내 머릿속에 개념이 더 명확해지는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단원마다 말씀을 꼭 드리는 게 있는데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나무를 먼저 보려고 하지 마시고 숲을 먼저 보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조사 방법론 투든 또 사회통계 이제 뒤에서 또 배우는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왜 우리가 배우고 있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이 하나하나 글자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지겨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왜 배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면은 나중에 그냥 읽고 나서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독해만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이렇게 좀 차례를 먼저 보시면서 이거 왜 배워야 되지? 뭐 좀 궁금하네 이런 좀 궁금증 같은 거를 그거까지만 갖고 계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1강은 왜 궁금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공부하시기 전에 의미를 갖기에 좀 더 충분하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조사 방법론 개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가 지금 How to Manage the Sample이라고 지금 여기다가 제목을 적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과목을 배우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세요? 근데 뭐 통계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은 딱 하나잖아요. 야, 너가 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봐. 설문조사해서 통계 분석까지 해가지고 한번 결과를 다 해석을 해봐. 그 보고서를 나한테 갖고 와. 라고 누군가가 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정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어떤 사전 작업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물론 1단원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조사가 뭐고 뭐 설문조사가 뭐고 질문지가 뭐고 그 이전에 뭐 과학적인 연구가 뭐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이에요. 과학적 연구가 설문조사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될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뭘 배워야 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물론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계 분석일 거예요. 통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통계적인 지식, 이론적인 지식이라던가 프로그래밍을 잘 해도 여러분들께서 그 데이터가 뭔가 오염되어 있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 거짓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석을 아무리 잘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 데이터 자체가 다 틀린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과를 낸 건데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표본을 여기 지금 그 사회조사 분석사에서는 그 설문 응답자들이 되겠죠. 설문 응답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편차 없이 그 설문 응답자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설문 응답자들이 이제 다 뽑아졌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뭘 물어보시겠어요?
연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실제로 조사, 연구를 하기 위한 그 주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잘 물어보는 걸까요? 결국에는 어떻게 질문지를 구성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오염되지 않은 표본들, 응답자들로부터 정확한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실 건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다 좀 써본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분석을 위한 사전 작업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표본 추출이다. 근데 그 표본이라는 거는 바이어스가 없어야겠죠? 편차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염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전국구, 전국 국민,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 가령 어떤 조사자가 서울시에서만 인원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다면 과연 이 데이터, 샘플은 전국 남성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리고 전라도, 뭐 경기도, 그리고 경상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만 놓고 본다면 이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표본을 바탕으로 이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3단원에서 이제 그 통계적 기법 그리고 각각의 용어들 일단 여기서는 모집단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용어들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저하고 함께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모집단은 조사자, 연구자들이 알고자 하는 그 지식, 그 연구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제를 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샘플,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이 모집단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이 뭐 그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서 그 반이 있을 거잖아요. 그 반에 사람들을 그게 성적이든 그게 월급이든 연봉이든 데이터가 쫙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첫째로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사람들마다 뭐 다르겠지만 글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의 평균이 가장 궁금해요. 물론 이제 이건 샘플의 평균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모집단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것까지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뭐가 궁금하실까요? 평균, 그 우리 반에 뭐 평균 성적이 이 정도가 됐어 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궁금해 할 수 있는 건 그 집단들 안에서 분산이 얼마일까? 즉 퍼져 있는 정도. 데이터가 여기에 평균이라고 하면 여기에 다 모여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여기에도 있을 거고 여기에도 있을 건데 자, 얼만큼 퍼져 있을까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바로 통계선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노테이션은 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표본을 가지고서 작업을 정확하게 해놔야 이런 그 분산이나 평균들이 그 정확한 값으로 튀어나오게 된다. 이런 좀 그 감을 좀 센스를 갖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 단원을 이 챕터를 공부하시는 이유가 명확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표본을 추출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질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확한 걸 물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측정 방법과 이 측정 도구에 대한 검증 부분입니다. 측정 도구든 측정 방법이든 다 질문지에 대한 얘기예요. 설문지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떤 질문이 과연 신뢰도 있는 질문인가 또 타당성이 있는 건가 그런 분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 측정에 대한 오차가 또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